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각적 표시 장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청각적 표시 장치보다 시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는 1. 정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2. 정보가 후에 재참조되는 경우 3. 정보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4. 정보의 내용이 시간적인 사건을 다루는 경우 이 문제는 2013년, 14년,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는 1번 정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는 청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이죠. 정답은 2번 정보가 후에 재참조되는 경우에는 시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이죠. 3번 정보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이죠. 4번 정보의 내용이 시간적인 사건을 다루는 경우에는 청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이죠. 청각적 표시 장치와 시각적 표시 장치 중 시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는 1. 정보가 간단할 때 2. 직무상 수신자가 자주 움직일 때 3. 정보가 일정 시간 경과 후 재참조될 때 4. 정보 전달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시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는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3번 정보가 일정 시간 경과 후 재참조될 경우는 시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이죠. 그렇죠? 다음 중 청각적 표시 장치보다 시각적 표시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는 1. 메시지가 간단한 경우 2. 메시지가 추후에 재참조되지 않는 경우 3. 직무상 수신자가 자주 움직이는 경우 4. 메시지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시각적 표시 장치를 이용한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는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4번 메시지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는 청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이지만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시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이죠. 그렇죠? 시각적 표시 장치와 청각적 표시 장치 중 시각적 표시 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는 1. 메시지가 긴 경우 2. 메시지가 후에 재참조되지 않는 경우 3. 직무상 수신자가 자주 움직이는 경우 4. 메시지가 시간적 사상을 다룬 경우 시각적 표시 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는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 1번 메시지가 짧을 경우에는 청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이지만 메시지가 긴 경우는 시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이죠. 그렇죠? 정성적 시각 표시 장치에 관한 사항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특성은 복잡한 구조 그 자체를 완전한 실체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와 어긋나는 특성은 즉시 눈에 띈다. 1. 양립성 2. 암호화 3. 형태성 4. 코드화 3번 보기 지문은 형태성에 관한 설명으로 형태성은 즉시 눈에 띄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인간 전달 함수의 결점이 아닌 것은 1. 입력의 협소성 2. 시점의 제약성 3. 정신운동의 묘사성 4. 불충분한 직무 묘사 인간 전달 함수의 결점이 아닌 것은 인력의 협소성, 시점의 제약성, 불충분한 직무 묘사 등은 인간 전달 함수의 결점이지만 3번 정신운동의 묘사성은 인간 전달 함수의 결점은 아니죠. 그렇죠? 음향기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땡땡땡 대리는 공장 내부에 경보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적용 지식 중 맞는 것은 1. 신호대 배경의 휘도 대비가 작을 때는 백색 신호가 효과적이다. 2. 광원의 노출 시간이 1초보다 작으면 광속 발산도는 작아야 한다. 3. 표적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광도의 역치가 인정되는 노출 시간은 증가한다. 4. 배경광 중 전멸 자분광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전멸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적용 지식 중 맞는 것은 1번 신호대 배경의 시도 대비가 적을 때는
백색보다는 적색 신호가 효과적이죠. 2번 광원의 노출 시간이 1초보다 작으면 광속 발산도는 적은 게 아니라 커야 하죠. 3번 표적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광도의 역치가 안정되는 노출 시간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정답은 4번 배경광 중 전멸 잡음광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전멸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렇죠? 다음 중 시각적 부호의 유형과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임의적 부호, 주의를 나타내는 삼각형. 2. 명시적 부호, 위험 표지판의 해골과 뼈. 3. 묘사적 부호, 보도 표지판의 걷는 사람. 4. 추상적 부호, 별자리를 나타내는 12공도. 이 문제는 2010년, 17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각적 부호의 유형과 내용이 틀린 것은 2번 위험 표지판의 해골과 뼈는 명시적 부호가 아니라 묘사적 부호죠. 그렇죠? 안전보건 표지에서 경고 표지는 삼각형, 안내 표지는 사각형, 지시 표지는 원형 등으로 부호가 고안되어 있다. 이처럼 부호가 이미 고안되어 이를 사용자가 배워야 하는 부호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묘사적 부호. 2. 추상적 부호. 3. 임의적 부호. 4. 사실적 부호. 부호가 이미 고안되어 사용자가 이를 배워야 하는 부호는 3번 임의적 부호는 경고표지, 삼각형, 안내표지, 사각형, 지시표지, 원형 등이죠. 그렇죠? 다음 중 정적 표시장치의 예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1. 속도계. 2. 습도계. 3. 안전표지판. 4. 교차로의 신호등. 정적 표시 장치의 이해로 가장 적합한 것은 온도계, 습도계, 교차로의 신호등은 동적 표시 장치죠. 정답은 3번 움직이지 않은 정적 표시 장치는 안전 표지판이죠. 그렇죠? 인간의 눈의 부위 중에서 실제로 빛을 수용하여 두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은 1. 망막. 2. 각막. 3. 눈동자. 4. 수정체. 이 문제는 2016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빛을 수용하여 두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은 1번 망막은 상이 맺히는 막이죠? 그렇죠? 눈의 구조에서 0.2에서 0.5mm의 두께가 얇은 암흑갈색의 막으로 색소세포가 있어 암실처럼 빛을 차단하면서 망막 내면을 덮고 있는 것은 1. 각막. 2. 맥락막. 3. 중심화. 4. 공막. 암실처럼 빛을 차단하면서 망막 내면을 덮고 있는 것은 2번 맥락막은 암갈색의 막이죠? 그렇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망막에 시홍이 형성되는 생리적 과정인 암조응이 발생하는데 완전 암조응에 걸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완전 암조롱에 걸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번 약 3, 40분이고 완전 명조롱에 소요되는 시간은 2, 3분이죠? 그렇죠? 다음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력의 척도는 1. 동시력. 2. 최소 인식 시력. 3. 입체 시력. 4. 최소 가분 시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력의 척도는 4번 최소 가분 시력은 시력을 정의하는 방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시력의 척도죠. 시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도로변의 물체를 보는 경우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1. 휘강. 2. 조도. 3. 노출 시간. 4. 관역 이동.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도로변의 물체를 보는 경우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4번 관역 이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다음 중 시성능 기준 함수의 일반적인 수준 설정으로 틀린 것은 1. 현실 상황에 적합한 조명 수준이다. 2. 표적 탐지 확률은 50%에서 99%이다. 3.
표적은 정적인 관역에서 동적인 관역으로 한다. 4. 언제 시계 내의 어디에 관역이 나타날지 아는 경우이다. 시성능 함수의 수준 설정으로 틀린 것은 4번 언제 시계 내의 어디에 관역이 나타날지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경우죠. 그렇죠? 다음 중 경고등의 설계 지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초에 한 번씩 전멸시킨다. 2. 일반 시야 범위 밖에 설치한다. 3. 배경보다 2배 이상의 밝기를 사용한다. 4.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경고등을 사용한다. 이 문제는 201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어미 문제이며 빈번하게 출제되는 유형이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경고등의 설치 지침은 1번 1초에 한 번이 아니라 3에서 10번 정도 전멸시키죠. 2번 일반 시야 범위는 작업자의 정상 시선의 30도 안에 있어야 하죠. 정답은 3번 배경보다 2배 이상의 밝기를 사용하죠. 4번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경고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1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죠. 다음 중 신호 및 경고등을 설치할 때 초당 3에서 10회의 전멸 속도로 얼마의 지속 시간이 가장 적합한가? 얼마의 지속 시간이 가장 적합한가? 4번 전멸 지속 시간은 0.05초가 가장 적합하죠? 그렇죠? 다음 중 렌즈 굴절률의 단위인 디옵터의 정의로 옳은 것은 디옵터 공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디옵터 D는 단위 초점 거리분의 1로 단위 초점 거리의 단위는 미터죠? 디옵터를 계산하는 공식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4m 또는 그보다 먼 물체에만 잘 볼 수 있는 원시 안경은 몇 디옵터인가? 단, 명시 거리는 25cm로 한다. 원시 안경의 디옵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디옵터를 구하는 공식은 단위 초점 거리분의 1이죠? 문제에서 4m 또는 그보다 먼 물체를 명시거리 25cm에서 봐야 하므로 4m의 디옵터는 단위 초점거리 4분의 1 계산하면 0.25d 25cm의 디옵터는 미터로 단위 변환해서 0.25m죠. 0.25m의 디옵터는 0.25분의 1 계산하면 4d 명시거리 25cm에서 4m의 물체를 봐야 하므로 4d에서 0.25d를 빼면 3.75d. 정답은 3번 3.75죠? 25cm 거리에서 글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이 디옵터 안경이 필요하였다. 동일한 사람이 1m의 거리에서 글자를 식별하기 위하여는 몇 디옵터의 안경이 필요하겠는가? 디옵터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25cm 거리에서 이 디옵터의 안경으로 글자를 식별하였으므로 25cm 거리의 디옵터를 계산하면 25cm는 디옵터 계산 시 단위가 미터이므로 0.25m, 디옵터는 단위 초점 거리분의 1이므로 0.25분의 1, 계산하면 4d. 따라서 이 사람의 실제 시력은 4d의 거리에서 이 디옵터의 안경이 필요하므로 6d죠. 동일한 사람이 1m의 거리에서의 글자를 식별하므로 1m에서의 디옵터를 구해보면 1분의 1, 1d죠. 1m 거리에서의 안경의 디옵터는 이 사람의 원래 시력 6d 마이너스 1m에서의 디옵터 1 계산하면 5d. 정답은 3번 5d의 안경이 필요하겠죠? 눈과 물체의 거리가 23cm, 시선과 직각으로 측정한 물체의 크기가 0.03cm일 때 시각은 얼마인가? 단, 시각은 600 이하이며 레디안 단위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한 상수값은 57.3과 60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시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각을 구하는 공식은 D, 눈과 물체 사이의 거리분의 L, 시선과 직각으로 측정한 물체의 크기죠. 이때의 단위는 라디안이므로 문제의 조건에서 라디안을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상수값
57.3과 60을 모두 적용한다고 했죠? 라디안을 각도로 바꾸기 위해서 57.3을, 각도를 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60을 더 곱해준 후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눈과 물체의 거리 23cm, 23분의 57.3 곱하기 60 곱하기 시선과 직각으로 측정한 물체의 크기 0.03cm, 0.03 계산하면 4.48. 정답은 3번 4.48이죠? 다음 중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에서 느리고 둔한 색의 순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벼운 느낌에서 느리고 둔한 색의 순서는 1번 백색, 황색, 녹색, 적색 순서죠? 그렇죠? 다음 중 시각심리에서 형태식별의 논리적 배경을 정리한 게슈탈트의 사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편성 2. 접근성 3. 폐쇄성 4. 연속성 게슈탈트의 사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해설에 게슈탈트 사법칙을 살펴보면 접근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이죠? 1번 보편성은 사법칙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청각적 표시 장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